살면서 때로는 내가 투명인간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삶에 정말 깊은 흔적을 남기는 경험.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볼 주제는 바로 정서적 방임입니다. 이게 뭔지, 그리고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 따뜻한 마음으로 한번 같이 들여다볼게요.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 떠오르지 않으세요? 단체에 있어도 튀기보단 그냥 조용히 지켜보는 사람. 뭔가 자기 의견을 말하기 전에 항상 주저하고 에이, 내 생각은 별로 안 중요할 거야 하고 먼저 선을 긋는 그런 모습이요. 사실 이런 분들이 느끼는 그 깊은 외로움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 가장 안전해야 했을 그곳,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상처의 정체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보이지 않는 상처의 본질을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죠. 정서적 방임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흔히 생각하는 아이를 굶긴다거나 하는 신체적인 방치와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바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있어요. 이걸 영어로는 CEN, 즉 아동기 정서적 방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아이가 무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아니면 막 신나서 기뻐할 때 부모가 그 감정을 알아주고 충분히 반응해주지 못하는 걸 말해요. 바로 그 부재, 그게 정서적 방임의 본질인 거죠. 직접적인 학대와 정서적 방임의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학대는 기억할 수 있는 뚜렷한 사건이죠. 하지만 정서적 방임은 수천 번의 아주 조용한 비사건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위로받아야 할 때 받지 못했던 순간들, 공감받지 못했던 기쁨들처럼요. 그래서 당사자조차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차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으니까 모든 원인을 결국 자기 자신에게서 찾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이런 부모님들이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자녀를 정말 사랑하죠. 하지만 울지 마, 별일 아니야 같은 말들은 아이에게 무의식적으로 내 감정은 틀렸어 또는 내 감정은 너무 과한 거야 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결국 아이는 자기 감정을 믿고 표현하기보다는 꾹꾹 억누르는 법을 먼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린 시절에 이런 보이지 않는 결핍은 어른이 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침묵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어떤 가면들을 쓰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 이 질문이 정서적 방임을 겪은 어른들의 마음속을 평생 떠나지 않아요.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왠지 모를 단절감을 느끼고 겉으로는 강하고 독립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는 깊은 공허함과 자기의심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외로움 그냥 감정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 연구를 보면요. 만성적인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놀라지 마세요. 하루에 담배를 15개비씩 피우는 것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우울증, 불안장애는 물론이고 심장질환의 위험까지 높인다는 거죠. 아이들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저마다의 가면을 써요. 뭐라도 잘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완벽한 아이가 되거나 아예 조용히 자신을 지워서 존재감을 없애는 투명인간이 되거나요. 심지어 문제를 일으켜서라도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반항아가 되기도 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부정적인 관심이라도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정서적 방임의 가장 큰 비극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상처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이들은 부모님의 사랑이 부족했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나 봐 라고 결론을 내려요. 모든 문제를 자기 탓으로 돌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너무 슬프잖아요. 다행히도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 자책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는 치유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치유는요, 이 관점을 바꾸는 데서 시작돼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라는 자책의 질문을 멈추고 어린 시절의 나한테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지금 내가 이렇게 느끼는 걸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 질문 하나가 수치심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따뜻한 연민을 가져다 줍니다. 치유의 여정은 구체적으로 이 4가지 단계를 거쳐요. 첫째, 내가 겪은 일이 정서적 방임이었구나 하고 인지하는 것. 둘째, 그동안 억눌러 왔던 내 감정들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 셋째, 안전한 관계 속에서 나를 드러내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그토록 필요로 했던 그 다정한 부모가 바로 나 자신이 되어주는 거예요.
물론 이 과정이 하루아침에 짠! 하고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수십 년 동안 굳어진 패턴을 바꾸는 일이니까요. 때로는 예전 습관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해내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그 꾸준함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고통스러운 경험이 어떻게 우리를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놀라운 반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바로 여기에 놀라운 역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왔던 그 경험 때문에 당신은 다른 사람의 보이지 않는 감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아챌 수 있게 됩니다. 거절당하는 아픔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더 깊은 공감과 위로를 건넬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지긋지긋했던 외로움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외로움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닙니다. 그건 바로 나는 원래 다른 사람과 연결되기 위해 태어난 존재야 라고 알려주는 영혼의 신호이고 다시 관계를 향해 나아가라고 방향을 가리켜주는 나침반 같은 거예요. 당신이 느끼는 외로움은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이 다른 사람과 연결되길 간절히 바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로 남도록 운명 지어지지 않았어요. 스스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목소리를 낼 때 당신은 비로소 당신의 존재를 세상에 당당히 드러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용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림자 밖으로 나올 힘을 줄지도 모릅니다.